간략히 골자들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공개 강좌 겸 원포인트 레슨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질문을 저희가 미리서 접수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거 내 거다라고 눈치를 채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 말이 빠른 경우. 어디에서 쉬어야 될지, 그래서 정확한 의사 전가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 긴장을 하면 더욱 더 말이 빨라집니다. 그렇죠? 말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간혹은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빨라지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신 거죠. 긴장을 하면 일단은 빨라지면 호흡 조절이 안 되고, 호흡 조절이 안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퇴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말 빠른 거는 정말 고쳐야 될 이제 습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쉬어야 될지, 그러니까 이 질문으로 봐서는 쉬어야 되는 건 아세요, 이분은. 쉬어야 빨리 가지 않습니다. 자, 말이 빠른 경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자체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이를테면 안녕하세요, 나선입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나선입니다.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드물어요. 안녕하십니까? 예요. 안녕하십니까가 맞거든요. 근데 안녕하십니까? 예요. 빠르죠?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빨라질 수가 없어요. 한자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말 자체가 빠른 사람이 말이 빠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즈. 쉬어주질 않으니까 말이 빠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21세기는 스피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무 느려 터진 것보다는 조금 빠른 것도 괜찮아요. 너무 느려 터진 게 오히려 요즘에는 답답한 시대예요. 우리 컴퓨터 앞에서도 막 핸드폰 하면서도 막 안 넘어가고 그냥 속 터지잖아요. 이제 이런 게 우리가 몸에 배어 있다 보니 말 빠른 거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안녕하십니까, 나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 어느 정도 발음만 제대로 해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쉼이 없으면 곤란해요. 안녕하십니까? 나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서 한번 쉬었죠? 그리고 나선입니다. 근데 항상 까하고 나하고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나선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정말 많아요. 여러분,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공개 강좌에 나온 아무개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저는 사이에 포즈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포즈를 못 견뎌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그래 놓고 다음 말 생각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나요? 나선입니다 해놓고 뭐가 있어요? 점이 있죠. 그리고 자판을 두드릴 때도 생각해 보세요. 자, 스페이스바가 한번 딸깍 하고 가죠. 그거는 띄어쓰기를 하면서 왜 말은 안 띄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글 문서 작성하면 거기에 빨간 줄이 그어지잖아. 안 띄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도. 삑 하고 빨간 경고음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디서 쉬울 해야 정확한 의사 전달이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 리딩 연습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서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걸 들어야 되니까 그냥 의미 전달이 되는 어절 단위로 끊어 읽어야 됩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의미 전달. 안녕하십니까가 한 어절이에요. 한 어절.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어절 만나서 어절 정말 어절 반갑습니다예요. 그러면 이 어절들 가운데 의미 전달되는 어절까지는 이어주라는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 어절만 가지고 의미 전달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거기서는 쉬라고. 저는 주어에서는 반드시 쉬어줘야 돼요. 항상. 저는 투자밖에 안 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반드시 쉬어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전달이 잘 돼요. 저는 공개 강좌에서 또 쉬어주고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을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만나까지는 해줘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의사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어절 단위로 진행을 하는데 의미 전달이 되는 어절까지는 이어서 끌고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미 전달이 됐어요. 끊어줍니다. 저는 주어에서는 반드시 끊어줍니다.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을만 갖고는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이 만났구나. 거기까지는 붙여. 여러분을 만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잘못하면 이제 제가 흔히 그런 걸 기관장 스피치라 그러는데요. 화창한 봄날에 여러분들이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좀 터지잖아. 저렇게 인사만 하다가 오늘 하루 걸릴 것 같아요. 천불이에요, 천불.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만나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절 단위로 끊어주는 거죠. 이런 연습을 확실히 어려서부터 시켜주면 우리 어린이 한 명 오늘 출석을 했는데 저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주면 정말 좋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업무상 통할 일이 많은데 상대방이 따지는 말투를 해서 같이 흥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항상 후회가 되는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자, 방법이 있죠. 예, 방법이 있죠. 같이 흥분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제 오늘 책을 누가 여기 받아가셨는데요. 책에 보면 소제목 중에 버럭하면 지는 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이 질문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 책을 사서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사서 보시라고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팁만 드리자면 자, 같이 흥분하면 정말 져요. 그래서 화난 사람, 그러니까 불만 고객들 응대할 때 최고의 방법은 사람은 그래도 기본이 착해요. 그래서 상대가 뭐 아무리 화를 내도 내가 화를 내지 않고 계속 공감을 해주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그냥 내가 간을 밖에다 꺼냈다 생각하고 그러셨어요. 그러셨겠네요. 화나셨겠네요. 힘드셨겠네요. 그러셨어요. 계속. 그러면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자기도 이제 말을 해도 똑같은 말만 반복이 되니까 자기도 지쳐갖고 계속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다 해봤어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계속 상대가 그러셨어요. 화나셨겠네요. 계속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도 원래는 내가 아싸리해서 그러지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질을 내서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누그러져요. 그러니까 10분, 20분 동안 계속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게 말처럼 나도 성질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자 사람이 너무 힘이 보여도 상대방이 나를 잡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주다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절대 같이 흥분을 하거나 반말이 나가거나 욕이 나가면 안 됩니다. 대신에 어조를 톤을 낮춰서 단호한 어조로 바꾸고 중요한 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끝까지 정중어를 써야 됩니다. 갑자기 왜 엄마가 훈계하려면 처음에는 막 이제 밥 먹어야 하다가 왜 혼낼 때는
너 이리 와서 엄마 앞에 앉아봐. 목소리 쫙 깔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애들이 졸라 짜증나서 목소리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지만 그래도 얘가 조용히 와서 내 앞에 앉거든요. 이렇게 목소리 톤을 깔고 그리고 나도 지금 속이 상했다라는 것을 상대에게 어필을 하되 같이 가면 안 되고 정중어를 반드시 써서 상대방이 알아차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공모 면접을 준비하는데 면접관분이 어떤 점을 궁금해 하실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면접은요, 사실 공무원 면접이든 뭐 일반 기업체 면접이든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거 요즘에 뭐 SK에서도 오늘 뉴스에 보니까 스펙을 이렇게 나열하는 난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인성 부분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직무 능력 기본이고요. 그리고 인성입니다. 인성이에요. 저희 주변에서 면접을 하고 저도 면접을 해보지만 면접은 사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보고 몇 마디 해보면 딱 답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5명씩 그룹으로 들어오면 그 수험생한테 앞에 앉아서 보라 그래도 답이 나와요. 자, 눈에 보여요. 그럼 눈에 왜 보일까요? 얼굴에 그 사람의 인성까지 보인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인성이 중요한데 그 인성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말과 표정과 온 몸에서 우러나오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면접관은 그거를 봅니다. 왜? 직무 역량은 사실 뭐 필기시험에서 다 평가를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면접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직무 관련된 면접에 연연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면접관들한테 들어보면 이미 그것은 필기시험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인성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인상과 진정성과 신뢰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면접에서는 신뢰감이죠. 신뢰감. 그 신뢰감이 바로 인성하고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거나 또 자기를 과장을 한 것 같거나 이런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모르는 거는 솔직하게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당하게 얘기하지 말고 몰라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직무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조직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직무 능력, 업무 능력을 조화롭게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죠. 인성과 신뢰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양한 예와 스토리 중심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네 번째. 학교 수업 때 프레젠테이션 수업에서 목소리가 작고 빨라져요. 자, 이거는 간단합니다. 목소리를 키우고 천천히 하면 되겠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러면 목소리를 크게 하려면 발성 연습을 시킵니다. 저희가. 보이스 트레이닝 시간은 기본이 목소리만 하는 거라 당연하고요. 저희 성인반 프로그램에서도 물론 이제 낭독 연습을 항상 앞에 가니까 이런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발성 연습을 통해서 목소리는 극복하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이제 곧 또 나오실 텐데 우리 배유리 강사 방금 아까 하셨던 우리 배유리 강사 지금 KBS 기상캐스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르셨나요? 네, 그럼 내일 아침에 꼭 보세요. 네. 실물이 나은지 KBS 네, 7시 50분 전후로 나오죠? 45분 아침에도 나오고 뭐 9시대 이따 오면 물어보세요. 네, 이따 또 올 거니까. 왜 배우리 강사 얘기를 했냐면 목소리 전문가 완전 목소리 쩔어. 네. 그래갖고 배우리 강사가 처음으로 우리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하는데 진짜 학원 지붕 떠나간 줄 알았어요. 완전 목소리 커 발성 짱 존재감 엄청 큽니다. 네.
혼자 강의를 하면 한 100명 강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목소리. 예. 그러니까 발성기 연습을 하면 되고요. 빨라지는 부분은 포즈예요. 포즈. 그리고 이제 이 포즈 연습은 끊어있는 연습은 정말 연습에 의해서 잡혀요. 연습에 의해서. 자, 원고를 주면 거기에 끊어있는 표시를 하고 일 삼아서 거기에서 쉬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반복해서 낭독 연습을 하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고쳐질 수가 있어요. 자, 질문 5. 목소리가 자주 갈라지고 음성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말을 버벅거려요. 자, 목소리 자주 갈라지는 거는 담배 좀 줄이시고요. 술 조금만 드시고 밤마다 노래방에서 너무 소리 질러 드시면 곤란하고요. 근데 이제 목소리 관리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는 건 없지만 소금으로 양치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는 어려우니까 아침 저녁으로 소금으로 항상 양치를 하면서부터는 감기도 덜 걸리고 목소리도 훨씬 덜 갈리더라고요. 네. 제가 기관지 쪽이 별로 안 좋아서 아침에 여성시대 방송할 때 되게 애를 먹었거든요. 네. 막 한 번 막 기침이 나오면 해소 기침처럼 막 나와갖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거 고쳤어요. 강추 진짜 소금. 그러니까 굵은 소금을 해갖고 잇몸 다 버리지 마시고요. 요즘에 가는 소금 돈 비싸게 안 줘도 살 수 있어요. 항상 상비해놓고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말 버벅거리는 거는 여기서 이제 훈련 받으면 돼요. 그래서 훈련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안 고쳐져요. 진짜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저절로 고쳐져요. 계속 연습하고 피드백 받고 또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반복하면서 자신감을 얻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거 되네? 라는 어떤 긍정적인 작용이 자신감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 연습밖에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주신 거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해주세요. 지금 입풀기. 네. 뭐는 되는데 이건 이게 안 된다고요? 이걸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걸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 발성 연습 시키고 막 이럴 때 막 젓가락을 누라는 거 막 나 그런 거 이상한 거 시키는 거 제일 싫어요. 그거 안 해도 나 하기만 잘했어. 그거 안 해도. 젓가락 누르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요. 사이비 같은 거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아는 아의 입모양을 만들고 애는 애의 입모양을 만들고 이는 이의 입모양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자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광주 모범시민 단체 대상 시상식 이렇게 한자 입모양 광, 주, 모, 범, 시, 시, 민 그렇죠. 그렇게 한자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게 좋지. 뭐하러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또 젊은 애들은 또 하고 있으면 또 이쁘거든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니요. 전혀 문제 없으세요. 일단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표정이 좋으시고 그리고 되게 눈빛이 선하고 눈 맞춤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 일단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자 천천히 좀 성질은 급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한자 제가 용하다 그랬죠. 자, 한자 또박또박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 연습만 처음에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투리는 이제 사투리 억양이 있어요. 그런 억양을 알면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나이에 사투리 고쳐서 뭐 아나운서 할 일도 없고 그 부분은 조금 놓고 가더라도 너무 도드라진 억양만 피해가면 되고요. 발음은 좀 또렷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 연습은 이제 한자 또박또박 하면 됩니다.
질문 있으시고. 네. 저는 중저음에 좀 목소리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시끄러운 곳이나 아니면 같이 얘기하는 장소에서 저는 목소리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좀 톤을 높여서 변화시켜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시끄러운 곳에서는 그냥 같이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냥 너희들 떠들어라 하고 냅둬버리시고요.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목소리 톤이 높은 친구보다. 얘기를 할 때 네. 친구가 못 듣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것은 이제 톤이 높고 좀 날카롭고 톤이 높은 사람들이 귀에 꽂히긴 하죠. 소리에. 그쵸? 예. 귀에 꽂히긴 한데 귀에 꽂힌다 그래서 그게 다 좋은 거는 아닐 거예요. 예. 이게 방정맞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목소리 중저음 맞네요. 중저음인데 그런 목소리가 아기 때는 안 먹힐 수 있어요. 지금 혹시 제가 24살이에요. 24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안 먹힐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먹힐 수 있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중저음은 우리 아나운서들에게도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뉴스를 시켜도 9시 뉴스 데스크를 시킵니다. 그럼 저는 어떤 뉴스를 했을까요? 네. 네? 9시 뉴스 데스크를 했죠. 저는 사실은 목소리가 안녕하십니까? 이 목소리가 제 톤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24살 때, 5살 때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경미 씨 뉴스 이랬더라고요. 진짜 가증스럽게. 네, 근데 또 별로 앞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런 톤이 높은 목소리 도레미파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 목소리예요. 네. 근데 중저음은 도레미 아나운서들이 뉴스를 하는 목소리는 미 정도의 중저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9시 뉴스를 시키고 안녕하세요 정모희망곡 그래서 이런 거 안 시켜요. 네. 제가 못 모르고 정모희망곡을 했는데 엄청 안티들 많았어요. 안 어울린다고.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걸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유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저음인 거를 고칠 필요는 없어요. 그 톤은요, 여러분 고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 톤을 못 찾아서 그게 문제지 정확하게 자기 톤을 알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이제 발성법을 배우면 돼요. 발성법을. 오히려 어디 가서 지금 이미지 자체도 되게 진중한 느낌이거든요. 무게감이 딱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일단 신뢰감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일을 시켜도 심부름 안 시켜. 핵심의 일을 시키죠. 근데 목소리마저 그렇게 중저음으로 딱 깔리면 어디서든지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신에 그 중저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어필을 할 수 있도록 발음하고 발성 정확하게 나가서 꽂히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하면 되죠. 톤 자체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앞으로 좋을 일만 있을 겁니다. 예. 또. 네. 방금 자신에게 맞는 목소리 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제 예를 들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첫 방송이 콜사인이었는데요. 이거예요. 건강한 라디오, 여러분의 광주문화 방송입니다. 오리엔트 시계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거 이제 첫 방송 이제 콜사인 넣는 거 이제 입봉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첫 방송이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어. 그것도 라디오 첫 방송인데 막 집안에 경사다고 막 이제 우리 엄마 막 친척들한테 다 알리고 녹음이 지금도 된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건강한 라디오, 여러분의 광주문화 방송입니다. 오리엔트 시계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징그럽게 이쁜 척 했더라고요. 예, 이런 목소리. 예. 근데 자기 톤, 그때는요, 제가 그렇게 내 톤이 아닌데 톤을 높게 잡으니까 뒷목소리가 갈라져요. 했습니다. 하고 뒤가 뭔가 힘들어. 그리고 이제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프로그램이 어린이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도 이제 동기들 중에서 방송 좀 잘한다고 잘 나갔는데
어린이 프로그램을 맡았는데요. 그것도 공개 방송이에요. 운동장에서 박림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하면 그날은 너무 제가 힘이 들고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PD 표정도 별로 안 좋았어요. 개편을 6개월마다 하는데 역시 6개월 만에 잘렸어요. 근데 그게 제가 제 톤을 찾지 못해서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제 목소리하고는 안 맞았던 거죠.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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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때 되게 부담스러우잖아요. 이렇게 도레미파솔 여러분 저 고음 안 나오시잖아요. 그 자기 톤 아니에요? 네. 막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한 옥타브 낮춰서 하시면 돼요. 네. 그런 것처럼 했을 때 내가 말을 했을 때 부담이 되면 그건 자기 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오늘 뭘 했는데 조금밖에 말 안 했는데 목에 무리가 오고 목이 힘들다. 그럼 자기 톤을 못 찾았다고 보시면 맞을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진짜 힘들어서 막 톤 높여갖고 할 때는 뭔가 막 소리도 갈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발성된 소리로 가고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멀리까지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톤이 제 톤으로 가니까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 해도 목에는 아무 무리가 없어요. 단 배는 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발성을 제대로 하면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습니다. 네. 톤은 여러 톤으로 해봤을 때 내가 가장 편안하게 목이 여겨질 때 그게 자기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있나요? 네. 저는 얘기할 때 높낮이가 너무 없어요. 네.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 재밌는 얘기도 재미가 없대요, 친구들이. 네. 그러면 이제 높낮이 있게 변화 있게 하면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그게 이제 우리 낭독 발음 연습할 때 그런 연습을 합니다. 이를테면 액센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양을 좀 두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자료가 있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하는 거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하면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자, 안녕하십니까? 안에 이름절에 액센트를 두는 거죠. 억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밋밋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분명히 표정도 무표정으로 말할 것이고 고개는 마치 깁스를 한 사람처럼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려고 하다 보면 몸도 움직이고 눈빛도 가고 이래 안녕하십니까가 되지. 아유 하려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온몸으로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하기 기본 자세는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언어적인 것만 쓰고 다른 거를 전혀 안 쓰니까 그게 변화 있게 어필이 안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억양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로만 억양을 두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말하다 보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혀 심리적인 게 안 들어가잖아. 반갑습니다. 말로만 반갑다 그러지 별로 반갑습니다. 안 반갑잖아. 반갑습니다. 이게 반가운 거죠. 심리적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연습을 하되 어떤 연습을 하냐면 대사 연습을 시킵니다. 대사. 실감나게 말하기 훈련인데요. 연극 대사 같은 거 희로애락의 표현을 이제 연습을 시킵니다. 엊그제 우리 성인반에서도 꼭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서울 분이신데 사투리도 없고 굉장히 서울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말도 되게 세련되고 고상하고 괜찮아요. 근데 밋밋해. 맛이 없어, 맛이. 그래서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하고 대화를 얘기하는데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시켰어요. 이제 빙의한 것처럼 해봐라. 이제 애가 자기가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 애가 와가지고 아빠한테 그런데요. 그러면 놀아달라고? 그러면 저쪽에서 마누라가 보고 있다가 그거는 놀아달라는 게 아니라 물 달라는 거잖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습시켰어요. 자, 내가 애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연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응 또 이러더라고요.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런 연습을 이제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동감 있게 말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서 그 사람처럼 따라하는 연습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 도움이 되는 거는요. 저 사람처럼 말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롤 모델을 하나 정해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 표정, 손짓, 눈짓 그런 거 다. 그리고 저 사람 말 빠르기까지 똑같이 따라서 해보면 많이 도움이 돼요. 저도 처음에 아나운서 시험 볼 때 저는 지금은 이제 우리 센터에서 아나운서 될 친구들 교육하고 있는데 저 때는 이런 기관이 없었잖아요. 근데 사투리 어떻게 극복했겠어요? 당시에 서울의 신은경 아나운서 거 녹화해갖고 그대로 제가 받아 적어. 그때 인터넷에서 지금은 뉴스 기사 다운을 받지만 그때는 카세트에 틀어놓고 이제 막 받아 적어. 막 스톱해갖고 리와인드 하고 막 받아 적어 원시적으로. 그래갖고 받아 적은 거 보고 신은경 아나운서 보면서 쉴 때 쉬고 올릴 때 올리고 내릴 때 내리고. 그러니까 제 사투리 억양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쓸데없이 막 올리더라. 언제 저는 이러는데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신경 안 하는 것만 언제 어디서나 내 목이 사투리 억양이구나. 그래서 제가 사투리 고치는 거는 자신 있어요. 제가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 그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 예. 자, 또 있나요? 예. 그 남자 목소리로도 상관이 없을까요? 아까 남자분은 이렇게 보고 롤 모델로 삼아도 상관없을까요? 뭐 하려고 나. 그 많고 많은 사람, 세상에 반은 여자, 반은 남자. 그리고 가까이 나도 있구만. 뭐 하려고. 네. 그냥 여자로 하세요. 예? 누구 하고 싶은데요, 누구? 저는 강사 선생님. 강사 선생님? 강사 선생님. 좋아하는 선생님. 좋아하는 선생님. 그냥 좋아만 하고, 선생님은 결혼을 하지 말고, 좋아만 하고, 이제 그 선생님의 특징은 있겠죠. 왜 그 선생님 어쩌 보인지. 그런 것들을 나에게 적용은 해도 되죠. 근데 이제 막 똑같이 따라하기에 힘이 들 거예요. 남자들하고는 원래 기본 성대 구조가 달라서 목소리 톤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남자의 몸놀림하고 여자의 몸놀림하고 근본이 다른데 너무 남자답게 변해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저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매력적인지 그런 거는 이제 나한테 적용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네. 또 말을 하다 보면 목이 아파서 의식적으로 좀 작게 말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목을 좀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발성 같은 거 알고 싶은데. 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을 했는데 목이 아픈 경우는 이 목을 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흉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이죠. 복식 호흡을 하지 않고 흉식으로 목을 쓰기 때문에. 이를테면 저도 지금 마이크 안 쓰면 자, 안녕하십니까 나선입니다. 마이크 안 써도 마이크 쓴 것 같이 울림의 소리가 있죠. 이거는 이제 복식으로 인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목을 써볼까요? 안녕하세요 나선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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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근데 사실 목을 쓰다 그래도 잘 안 되죠. 네, 잘 안 돼. 목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식으로 얘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발성이라는 것이 쉽다면 쉬울 수도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반드시 발성은 고칠 수가 있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알면 금방 득도를 합니다.
이제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그 성악가들 있죠. 노래를 부를 때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성악가들이 노래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거. 그런 식의 발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이거 목 쓰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면 이게 비강에서 이 성대를 이렇게 누르는 소리, 이렇게 꾹 누르는 듯한 그런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는 입 안에 하나의 공간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성악가들 노래하는 거 보면 입 안에 일단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입 안에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그 안에서 공명이 이루어져요. 하려면 배에 딱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목을 쓸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 감각을 가지고 예민하게 낭독을 하다 보면 이거구나 라는 순간이 와요. 그랬을 때 이제 복식 호흡을 하게 되고 발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발성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말 그대로 발성이에요. 소리가 나와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소리를 먹어. 안녕하세요. 나선입니다. 먹어버린다고요. 발성은 소리가 안 들리죠. 안녕하세요. 온전히 나가는 거죠. 나선입니다.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배워요. 안녕하세요. 나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거를 입만 열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가 아프고 듣는 사람이 거북해. 이게 이제 웅변식 발성이거든요. 근데 생활 스피치는 또 웅변식하고는 달라요. 어느 부분은 슬며시 먹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발성의 시초는 내놓는 작업부터 연습을 해서 이제 그게 몸에 배이면 이제 넣었다 뺐다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활 스피치가 되는 거죠. 발성 연습에 제일 먼저 신경을 쓰시면 돼요.